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참여했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결혼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경제 주도권을 가져야 하나요?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경제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인이 이혼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탑3 중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외도고요. 세 번째가 관계의 갈등입니다. 갈등 탑3 중 첫 번째를 차지할 만큼 돈은 결혼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돈의 위력을 모를수록 돈의 힘에 의해 우선순위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식당 메뉴판을 보면 대개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지 종류를 보고 그 다음 가격을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맛나게 보이는 음식도 가격표를 보고 나면 먹고 싶은 순위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이렇듯 돈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내가 본래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다시 결혼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왜 하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살면 행복할 것 같고요. 즉,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복하려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고, 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배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자면 돈이 배우자보다 앞서는 순간 여러분에겐 크게 불행할 일만 생깁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개념은 알겠어.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누가 경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각 부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했던 방식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초기부터 빚과 모은 돈, 지출 성향을 공개해 보세요. 두 번의 큰 결정 내릴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하나의 자리는 자산과 빚 공개를 하는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경제 선장님을 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첫 번째 자리 자산과 빚 공개하는 자리는 우리 부부가 처음 했을 땐 진짜 뻘쭘하더군요.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면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나의 치부를 보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내 지출과 저축한 돈을 보면 내 과거가 보이거든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학자금 대출도 있을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것이고 그냥 흥청망청 썼던 대출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아리송한 신용대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개할 때는 아내는 1,000만 원 넘게 모았던 반면 저는 그 당시에 학자금 대출이 700만 원 넘게 있었고 모은 돈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꺼내서 서로 보여주니 참 부끄럽더군요. 다 터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막 방어 기제가 올라오더군요. 회피하고 싶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배우자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리를 가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가진 빚이 있는 모든 통장을 꺼내거나 프린트를 해서 예비 배우자와 저녁에 만나서 그 자산과 빚을 서로 공개해 보세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그 빚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빚을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상황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공개하고 나의 깊은 곳까지 공유하는 단계로 가면 지금은 힘들어도 결혼하고 남은 평생이 쉬워집니다. 자산과 빚을 보고 어떻게 갚아 나갈지를 이야기하세요. 한 번의 이야기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자산이 합쳐져서 더 커지면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빚도 합산되죠. 그리고 내 빚, 너 빚이 아니라 우리 빚으로 합산되는 순간입니다. 그걸 마음을 합쳐 극복하는 이벤트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겁니다. 빚을 하나씩 다 갚을 때마다 서로를 기념할 만한 조그마한 파티를 해도 좋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빚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때조차 부채에 강력한 혐오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 명 알고 있고요. 제 아내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최적의 결정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부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정의 경제 선장님을 뽑는 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본인이
즉흥적인 사람인지 만족의 지연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계부를 써왔는지, 충동 구매 성향은 있는지, 한 달 월급 받아 5일 만에 다 써버리는 성향이 있는지 등을 속 깊이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빠르게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쉽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서로가 솔직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혼 초기에 서로 간의 신뢰를 잘 쌓아야 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선 서로에게 처음부터 솔직하세요. 성과금을 받아 숨겼다거나 가방을 샀는데 원래 가격보다 절반 가격으로 샀다고 하는 등의 문제는 거짓말 그 자체보다 습관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평생 함께 할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항상 의심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경제적인 지식이 많은지에 따라 경제 주도권을 가져가세요. 제가 결혼할 때 대부분의 결혼 선배들은 경제력은 아내가 가져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이다 보니 결혼하기 전에 미리 비상금 1,000만 원을 빼놔라는 명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고 싶은 거 미리 사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원룸방에 앉아서 서로 이때까지 경제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가계부를 썼는지, 부동산 투자는 해왔는지, 주식 투자나 경제적인 지식은 얼마나 있는지를요. 제 예비 아내는 본인이 수기로 쓴 가계부를 보여줬고, 저는 제가 구글 시트로 쓴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경제 지식과 절약 정신 몇 번의 이야기를 거쳐서 우리 부부는 통제 가능한 사람이 경제력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합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정이 있어야 경제 선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자신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멍청 비용에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지,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서로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은 멍청 비용은 항상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지식이나 부동산 투자, 가계부 누적 횟수 등으로 우리 집 경제 선장님은 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선장님이 되면 경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집 돈을 주무를 수 있게 되죠. 내 월급도 내 통장으로, 아내 월급도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은행 자동이체를 사용해 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분배시키는 거죠. 그리고 선장님은 이런 권한뿐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를 열어 우리 집 수입과 지출을 가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 벌었고 그 중에 얼마를 썼고 저축은 얼마 했고 고정 지출 얼마, 변동 지출 얼마, 대출은 이 정도 상환했다 등의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가족 정기회의로 해보세요. 우리 부부는 매달 말일에 했었습니다. 짊어진 가정 경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를 조금은 덜 수도 있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한 명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결과 생활비와 가정 경제 부분은 아내가 맡고 저는 투자와 돈 불리기 관점에서 경제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관리하는 것은 외롭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경제적인 면에 무심해지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위해선 얼마가 적당한 수준인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접점이 있어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무슨 돈으로 선물을 사드릴 것인지, 혹은 가족 이벤트나 전자기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한 명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10%라도 가지게끔 유도해 관심이 끊기지 않게 세팅해야 경제적인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누가 가정경제의 경제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행복의 관점에서 돈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과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이 가족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빚을 솔직하게 공개하세요. 경제적 합의점에 도달하세요. 한 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생 함께할 결혼에 비해선 아무리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경제의 선장님, 예비 선장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